오늘은 프랑스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해외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프랑스로 이사 온 지 3년 반 정도 되었고, 프랑스 사람들과 같이 일한 건 한 6개월 정도, 프랑스 손님들을 상대로 일한 건 합쳐서 9개월 정도 됩니다. 귀염둥이 남편은 프랑스 사람이고, 프랑스의 친구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호주에 워낙 프랑스인들이 많아서 프랑스인들과 일도 많이 했으며 대체로 잘 지냈어요.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고 여기서 유학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 경험은 한정적일 수 있다는 것 인정하고 제 생각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친구의 결혼식 때문에 2년 전에 캐나다 케벡에 갔을 때예요. 결혼식에 있던 어떤 한국인 남자가 제가 프랑스에서 산다고 하니까 다짜고짜 프랑스 사람들 싸가지 없잖아요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이 프랑스 사람이라고도 말했고 초면이었는데도 그렇게 말하길래 솔직히 저는 그쪽이 훨씬 더 싸가지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한국 여자분이 영국 사신다고 하길래 제가 영국 좋죠.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랬더니 또 다짜고짜 프랑스 사람들보단 친절하죠 하더군요. 그래서 속으로 뭐지? 했습니다. 그분도 역시 초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캐나다 케벡 여자가 오렐리안을 보더니 내가 만난 프랑스인 중에 네가 제일 괜찮다 라고 했습니다. 역시 초면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신뢰를 저지른 줄도 모르면서 남에 대한 자신들의 평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막 내놓더라고요. 여튼 이 정도 되니 프랑스 사람들에게 정말 문제가 있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프랑스 2년 차였고 프랑스에서 일을 하고 난 다음이었는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퀘벡이나 몬트리올에 있는 2주 동안 그 퀘벡 사람들보다 프랑스 남부 사람들이 훨씬 친절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말을 했더니 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퀘벡 사람들이 다른 캐나다 지역 사람들에 비해 덜 친절한 이유는 프랑스계라 그렇다고. 그러니까 조상이 프랑스 사람들이라 그렇다고. 살면서 들어본 개소리 탑10에 들었어요. 이쯤 되니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프랑스 잘못인가 싶었습니다. 뒤로 넘어지던 옆으로 자빠지던 일단 뭔가 프랑스랑 연결되면 유독 싸잡아서 프랑스 잘못이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프랑스에 오자마자 남부에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살아본 곳은 마르세유와 몽펠리에 두 곳뿐이긴 합니다. 처음 마르세유에서 일할 때 저는 컨셉 스토어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6개월간 일했어요. 정말 손님들의 인내심에 놀랐습니다. 진짜 기다릴 줄 알더군요. 남부는 특성상 정말 느긋해요. 절대로 동양인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백인한테도 그렇고 프랑스 손님한테도 똑같이 느긋해요. 오렐리안가 지나가다가 목이 말라 들어간 몇몇 바나 카페에서 주문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나온 경우 여러 번 있어요. 여튼 그래도 손님들은 웨이터 함부로 불러 제끼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불러 제꼈다가 더 서비스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손님들은 정말 다 좋았어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한 2명은 솔직히 좀 밥맛이었어요. 저는 특별히 그들이 프랑스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은 전형적인 재수 똥 튀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어딜 가나 그런 밥맛들은 있으니까요. 저는 실제로 호주에서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일했고 다양한 국적의 밥맛인 동료들과 손님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점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마르세유 사람이었는데 상당히 좋고 멋진 분이셨습니다. 뚜루에 있는 편의점에서 제 친구를 도와주느라 일할 때도 마찬가지로 손님들에게 감탄했어요. 정말 한국 문화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기다릴 줄도 알고 좋았어요. 물론 한국 편의점이라는 특성상 한국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겠죠. 뚜르는 파리를 중심으로 북부에 있는 도시지만 남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딜 가나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파리는 3년 반 동안 한 10대 번 가본 것 같은데 갈 때마다 정말 의아합니다. 도대체 그 소문으로만 듣던 무례한 싸가지들은 다 어디 있죠? 영어로 말하길 거부한다던 웨이터들은 다들 어디 있는 건지 왜 저한테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유명 관광지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은 절대 가지 않아요. 그런 데는 거의 비싸고 맛도 없으니까요. 평 좋은 데만 찾아다녀서 제 경험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장실이 급해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들어간 카페나 비스트로 웨이터들도 다 친절했어요. 제가 짐이 있으니까 자기들한테 맡기고 화장실 다녀오라고도 하고 제가 계산할 때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싸가지들이 있겠죠 어디 가나. 이 점은 제가 운이 좋았을 수도 있으나 저는 호주에서 웨이터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저들의 입장을 잘 이해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점이 몸에 배어 있겠죠. 호주였어도 이런 레스토랑 문화는 프랑스나 유럽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이 부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든 레스토랑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체계가 잡힌 레스토랑들은 웨이터마다 섹션이라고 해서 구역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웨이터가 그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문은 보통 그 웨이터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주문이 꼬이지 않고 웨이터가 할 일이 꼬이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리 그 섹션에 있는 사람이어도 단순히 음식만 테이블에 놓을 수 있는 푸드 러너이거나 드링크만 놓을 수 있는 드링크 러너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주문을 받지 못해요. 일단 웨이터는 손님들 테이블에 앉는 것을 보면 메뉴를 갖다 주면서 간단하게 인사하며 드링크를 물어봅니다. 드링크를 서빙하고 간단하게 메뉴 설명이나 스페셜 설명을 해준 뒤 선택할 시간을 주고 와서 음식 주문을 받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종류의 레스토랑인지에 따라서 서비스의 정도의 차이, 그리고 드링크나 음식의 주문을 한꺼번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좀 더 격식 있는 레스토랑일수록 이 절차가 더 많고 길어져요. 이렇게 다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데 손 드시면 웨이터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섹션 웨이터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해 놓은 순서가 다 있고 이 순서들 또한 레스토랑의 지침이고 방식입니다. 또 예기치 않은 일, 예를 들면 다른 테이블에 음식이 잘못 나와서 빨리 주방을 가봐야 한다거나 어떤 손님이 자기 새우 알러지 있다고 음식을 이미 주문한 뒤에 말했다거나 하는 등의 일들이 순간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손을 들어서 부르면 웨이터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리고 무례하다고 느껴요. 저는 한국 토박이이고 한국에서 24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호주 레스토랑에서 몇 개월 일하고 난 뒤부턴 동양 손님들이 손을 들 때마다 사실 저조차도 반감이 들었어요. 그러니 서양에서 나고 자란 서양 웨이터들은 더 싫어하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싫어합니다. 10에 한 3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7은 정말 싫어해요. 웨이터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손을 번쩍 들어서 웨이터를 부르는 건 그들의 문화가 아닙니다. 정말 급하신 일이 아니시면 예를 들어서 음식이 잘못 나왔다거나 음식은 나왔는데 포크나 나이프가 없다는 등 것 외에 단순히 빨리 주문하시기 위해 손드는 것은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 물론 먼저 온 손님이 먼저 서빙을 받아야 하지만 때에 따라서 이 경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어떤 테이블은 공연을 보러 가서 빨리 먹고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미리 말해 주었던가 하는 경우입니다. 동양인이라고 특별히 주문을 일부러 더 늦게 받는다는 건 글쎄요. 제가 모든 웨이터는 아니니까 절대 아니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는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어디 특정 자리를 콕 집어서 앉고 싶어 하시는데 많은 레스토랑들은 테이블을 배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물론 VIP 단골 고객이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은 특별한 날 생일이라던가 기념일이라던가 그 다음은 예약한 순서. 그렇기 때문에 동양인이라 그 자리를 안 주는 게 아니라 다 순서가 있습니다. 정말 동양인들이나 외국인들을 몰아놓는 곳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레스토랑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직접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파리에서 대체로 불친절한 사람들은 지하철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상당히 무표정이고 친절하진 않았으나 저희들이 묻는 말에 여튼 다 대답해 주시긴 하더라고요. 오렐리아는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어를 잘하니 오렐리아가 같이 다니면 솔직히 제가 차별을 받을 일이 덜할 것이 아닌가 싶지만 저 혼자 파리 한 5번 정도 갔고요. 그리고 오렐리안과 저랑 앉아있으면 영어로 주문받는 경우도 많아요. 영어 못한다고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영어로 의사소통을 시도했을 때 다들 저와 영어로 대답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단 저는 항상 봉주르나 봉수아, 그러니까 프랑스 인사로 먼저 시작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는데 인사예요. 봉주르나 봉수아 같은 간단한 인사 정도도 안 하고 다짜고짜 질문하면 불쾌해하는 프랑스인들 꽤 있습니다. 그것도 다짜고짜 영어로요. 그래도 파리는 관광객들이 하도 많아서 인사에 그리 신경 쓰지 않는 눈치지만 남부 쪽은 다들 인사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영어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파리라는 관광 도시에서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면서 어느 정도의 영어는 구사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파리는 프랑스에 있는 도시고 프랑스는 프랑스어를 쓰는 나라잖아요. 실제로 제가 독일 베를린에 갔을 때도 저는 영어로 말해도 되냐고 항상 양해를 구했어요.
독일은 영어를 다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느 바나 레스토랑에 갔을 때 영어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독일에 있었고 그들이 당연히 영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쏘리로 시작하며 나는 독일어를 못하니 영어로 물어봐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서비스업은 예의긴 하죠. 호텔, 그것도 4성급, 5성급 호텔처럼 1박에 몇십만원, 몇백만원 주는 곳에서 영어를 못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2, 3성급도 그렇고요. 어쨌든 관광객을 상대로 돈을 버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동네에 있는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까지 영어를 잘 구사하길 바라는 건 전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며칠 전에 중국 친구를 만났는데 아주 사랑스럽고 착한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프랑스 복지기관과 직업 구하는 걸로 상담을 며칠 전에 받았는데 아주 불친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폴롱포아로 불렸고 지금은 프랑스 트라베이로 불립니다. 거기에 상담을 하러 갔는데 그 상담원이 통역해줄 사람 데리고 왔냐고 해서 못 데리고 왔다고 하니 그 상담원이 내가 너와 중국말로 상담할 거라고 기대했냐고 했다더군요. 완전 싸가지죠.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누가 봐도. 그렇지만 저는 제 중국 친구도 조금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처음 프랑스 트라바이아 상담을 하러 갔을 때 저희 시아버지와 같이 갔어요. 영어를 할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영어를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영어는 그냥 옵션일 뿐이죠. 해주면 땡큐지만 안 해주면 내 손해고, 오렐리아는 이래야 하니 시아버지께 부탁해서 같이 갔습니다. 호주에서 살 때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은행이었던가 아니면 이민청이었던가 가끔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상담원과 연결할 수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호주와 프랑스는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호주는 이민을 장려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알기론 프랑스는 딱히 이민을 엄청 장려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굳이 통역관을 더 고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또 편해지기도 하고요. 저는 모든 나라가 모든 기관이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를 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옵션이고 그들의 선택이죠. 프랑스어는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이 쓰이는 언어예요. 그리고 유럽에 있다 보면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나라도 꽤 있고 제2 외국어로 프랑스어를 선택하는 유럽인들도 꽤 있어요. 영어가 점점 더 중요해지긴 하나 프랑스어도 꽤 중요한 언어예요. 입장 바꾸고 생각해서 우리나라 말이 세계에서 5번째로 사용되는 언어라고 생각해보면 이들이 모국어에 어느 정도의 자부심을 갖는 건 이해가 가요. 프랑스 사람들이 영어를 안 하려고 한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는 그렇게도 영어를 하려고 하니까요. 제가 느끼기엔 영어로 말하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어요. 근데 제 생각엔 저하고 영어로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건 제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프랑스 교육이 약간 보수적이라고 들었어요.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걸 지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대요.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과 말할 때는 위축되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오렐리안 직장 동료인 호주 사람은 프랑스인들이 자기와 영어로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고 그 호주 친구의 친구인 미국인은 프랑스인들이 자기와 영어로 대화하는 걸 기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인들이 불친절하다, 싸가지가 없다 하는데 저 정말 이 말에 동의 못하겠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프랑스 사람들은 싸가지로 보는가? 아무래도 사람들은 영어권 문화에 훨씬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도 영어권을 많이 보고 어학연수도 미국, 캐나다, 호주들을 훨씬 많이 가니까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바로는 영어권 사람들은 대체로 덜 솔직하고 덜 직접적입니다. 영어권 친구들은 제가 오늘 나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You look amazing, you look so nice 등등 좋게 말하면 언제든지 좋게 말해주는 거고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좀 오버해서 말합니다. 또 하루 이틀 못 봤을 뿐인데 I missed you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훨씬 직설적이고 솔직합니다. 이건 프랑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유러피안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더라고요. 한 번은 시아버지가 레스토랑에서 담당 웨이트스에게 농담을 했는데 우리 식구 모두가 그 농담이 약간 선 넘었다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그 웨이트스도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손님이라고 무조건 떠받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점이 외국인들에게 거슬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마크롱 대통령도 대놓고 싸대기 맞았잖아요.
뭔가 가불관계를 극도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인종차별입니다. 저는 솔직히 인종차별도 그렇게 간단히 말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인종을 정말 차별한다기보다 동양인에 대한 지식이 좀 덜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케바케인 게 프랑스 사람들 여행 많이 하잖아요. 일본도 좋아하고 동남아시아도 좋아하고 요즘은 한국도 정말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몇몇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자면 또 자기 시댁이나 남자친구 가족 중에 비행기 한 번 안 타본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프랑스에서 동양인이 제일 적은 건 확실해요. 호주에서 있었을 때는 제가 그렇게 마이너리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백인 다음으로 많은 인종이 동양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인, 한국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등 정말 많은 동양인들이 호주에 삽니다. 프랑스는 북아프리카계 이민자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아랍계 사람들 그리고 흑인 이민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양인 이민자들은 파리에는 많아 보이나 프랑스 남부만 해도 어디 가면 저 혼자 동양인일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덜 익숙하고 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니아오, 쉐이쉐이 하는 프랑스인들 있습니다 가끔. 이것도 두 종류인데 하나는 진짜 몰라서 동양인을 자주 못 봤기 때문에 그냥 동양인을 보면 중국인인가 보다 해서 니아오나 쉐이쉐이 해보는 것이거나 아니면 할 짓이 너무 없고 재밌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 저도 어릴 때만 해도 백인과 흑인은 다 미국인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절대 이 행동을 옹호하지 않아요. 동양인은 다 중국인이다라고 간단하게 일반화하는 것이니까요. 마르세유 살 때는 몇 번 놀림을 또 당했어요. 친총창총도 당했고요. 이렇게 대놓고 하는 친구들은 정말 인종차별하는 것보다 정말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역시 그들도 대부분 이민자 출신인데 그냥 할 줄 없고 이것이 재밌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백인 프랑스인들은 절대 이렇게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뭔가 더 재수없는 방법으로 하죠. 호주 백인들이 영어로 그랬던 것처럼요. 언어로 치사하게 못 알아듣는 척해요. 가장 많이 당하는 수법 같은데 이건 프랑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호주에서 꽤 많이 당했습니다. 프랑스는 대표적으로 주콩포옹빠를 반복한다는데 저는 운이 좋게도 아직 그 유명한 주콩포옹빠 반복을 당하진 않았어요. 호주에선 예를 들면 병원을 가면 나에게 꼭 3살 아이한테 말하는 것처럼 천천히 말하면서 끝에 재수없게 Do you understand? 이지라는 의사들. 필라테스 끝나고 코코넛 워터 집어서 단순히 이거 얼마냐고 물어봤는데도 나를 멍하니 쳐다보며 못 알아듣는 척하던 필라테스 강사, 내가 영어 못한다고 내 앞에서 대놓고 나를 욕하던 매니저 등등. 물론 호주는 10년 살았고 프랑스는 3년 반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는 시기도 달랐고요. 지금은 한국인에 대한 인지도도 많이 높아졌고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프랑스랑 호주랑 비교했을 때 어디 나라가 더 심하다 이런 거 잘 모르겠고요. 확실한 건 제가 이민자고 이방인이어서 어느 정도의 불편한 점은 어쩔 수 없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별을 덜 받으려면 그 나라의 언어를 잘 구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못 살아 정도로 막 심한 일을 겪는 건 드물어요. 사람 사는 거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물론 나라마다 사람들의 특색이 있긴 하죠.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해서 서비스가 빨라서 편리하다거나 프랑스 사람들은 시위를 정말 많이 한다거나 호주 사람들은 느긋하고 여유롭다거나 특징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프랑스든 한국이든 호주든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인종차별 있죠. 우리나라도 인종차별 있잖아요. 프랑스도 있고 호주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시면 외국 생활 힘들어서 못합니다. 저는 태국을 좋아해서 한 5-6번 다녀온 것 같아요. 그렇게 다니면서도 태국의 쥐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제 친구가 말해주기 전까지는요. 그 친구가 가만히 보면 태국에 엄청나게 많은 쥐가 있다고 한뒤 그 다음에 태국 갔을 때 처음으로 쥐를 봤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많이 갔어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말이죠. 무의식적으로 저도 쥐를 찾은 것 같아요. 물론 쥐를 봤어도 전 여전히 태국을 사랑합니다. 파리 메트로 냄새 나죠. 한국처럼 모던하고 깨끗하고 편리하지 않아요. 100년도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한번 의자나 그 역의 디자인을 보세요. 상당히 예쁩니다. 안 예쁜 역도 많은데 예쁜 역도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점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 주관적인 생각을 공유하는 건 그냥 안타깝고 답답했어요. 호주에 한 번도 안 와본 제 친구가 인종차별에 대해 물었어요.
그래서 별로 그런 거 없다고 하면 제 친구는 내가 호주 갔다 온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저만 없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99명의 좋은 호주인이 그 인종차별자를 있게 해주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답고 문화도 상당히 풍부하고 재밌는 사람들이 많이 섞여서 사는 나라예요. 물론 저도 싫어하는 프랑스인들 몇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캐나다인이었어도 인도인이었어도 싫어했을 거예요. 만약 살아도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나라와 그 나라 사람들과 내가 안 맞는 것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디에 여행을 가시던 아니면 이민을 가시던 잘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 생각을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